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M-초이스의 Z75 제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75% 배열의 자석축 키보드인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 홀 이펙트 효과를 통해 스위치의 움직임을 0.01mm 단위로 인식하고 8K 폴링 레이트, 128K 스캔 레이트를 지원하는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자석축 키보드는 키 입력 지점인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설정해 줄 수 있고, 입력이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거리와 입력이 해제되게 만들어주는 거리값을 세팅해 줄 수 있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란트나 리듬 게임을 플레이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종류입니다. M-초이스 Z75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는 웹 드라이버를 지원해서 편리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켠 장면인데, 먼저 처음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은 가장 먼저 지금 요 키들을 다시 키매핑 해줘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스페이스바 키 바로 옆에 Alt 키, 그러니까 한영전환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기본이 FN이에요. 그래가지고 키 매핑 설정에서 이쪽에 있는 FN을 라이트 Alt로 바꿔주시고, 이 FN 1키 레이어를 쓸 수 있는 펑션 키는 이쪽에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데 매핑을 해주셔도 돼요. 이 키보드 배열이 75%이기 때문에 FN 키가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이런 고급 키를 쓴다던가 매크로를 활용할 때 그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펑션 키는 뭐 여기에 넣어주시거나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한자나 특수문자 키는 요 컨트롤 키를 쓰게 되는데, 여기를 펑션으로 매핑했을 때 펑션과 Alt 키를 누르면은 컨트롤 키가 나오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 펑션 1키 레이어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라이트 컨트롤로 바꿔주시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분 Alt 키캡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키캡을 빼고 교체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펑션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거는 꼭 필요 없는데. 뭐 아무튼 조명 설정이나 래피드 트리거 설정 다 여기서 변경해 줄 수 있고요. 성능 설정 탭에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폴링 레이트 속도는 8K로 잡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키 같은 경우는 요즘 자석축 키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요 LED 불빛 들어오는 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키캡의 폰트는 빛을 투과하는 샤인스루 키캡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글은 레이저로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블랙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랙 컬러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한글 각인은 화이트 컬러랑 다르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색상 자체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예쁘다 할 거 없이 둘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LED 불빛이 빠지면은 이런 깔끔한 느낌이고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갖고 있고, 키보드를 뒤집어 보면 이런 느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경사 조절 다리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LED를 안 켠 상태에서는 이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스위치를 잡아주는 보강판은 금속인 알루미늄이 들어갔고요. 스페이스바 키에만 검은색 스템의 스위치가 들어갔네요.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스페이스바가 경쾌하게 이렇게 탁탁 튀어 올라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키압이 낮은 스위치가 들어가면은 스페이스바가 좀 둔탁하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키캡의 크기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무게도 조금 나가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쪽에는 실리콘 흡음 처리를 해놨습니다. 스위치는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기판을 지원하고요. LED가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이 키캡의 폰트들을 좀 더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지금 키캡을 거꾸로 껴봤는데 LED가 워낙 밝아가지고 위아래 다 밝게 비춰지긴 하네요. 내부를 살펴보면은 실리콘 흡음판이랑 실리콘 흡음재가 들어가 있네요. 제품에 체결되어 있는 퀵실버 자석축 스위치는 좀 가벼운 키압이에요. 스펙에는 35g 포스로 되어 있네요. 가볍고 경쾌한데 실리콘 흡음 처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날리지 않는 소리를 내어줄 것 같네요. 스테빌라이저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특히 이 스페이스바 키가 좀 살짝은 정숙한 느낌입니다. 정돈되어 있는 얌전함이 있어요. 이게 딱 이 스페이스바 키만 그렇고 이런 키들은 또 안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소리가 다르죠. 아무튼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이제 타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일단 스페이스바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묵직하게 통통 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키감도 좀 풍성한 느낌인데 이 스페이스바를 제외한 나머지 키 전부는 가볍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타건음이 초각초각거리는 경쾌한 느낌인데 내부에 들어있는 실리콘 흡음재들이 하우징의 울림을 잡아줘서 날리는 타건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하우징 위에 소각소각거리는 가벼운 스위치가 얹혀진 이 조합은 소위 말하는 꽉 찬 타건감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 괜찮은 궁합을 내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게이밍 키보드는 어떻게 보면 타건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헤드폰을 쓰고 팀원들과 보이스톡하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떤 키보드를 쓰던지 사실 신경을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자석축에다가 게이밍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인데 이 가벼운 키압의 퀵실버 스위치를 채용한 것은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손가락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트리거 설정 메뉴에서 교정 시작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스위치들을 점검을 해주시고요. 파란색이 나와야지 점검이 끝난 거예요. 사실 다 할 필요 없이 게이밍에 사용하는 키들만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문자열 타건을 할 때 입력이 안 되는 경우,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 체킹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저는 익스트림으로 설정을 해서 래피드 트리거 최소 거리 값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래피드 트리거 값을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면은 설정 값이 0.4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익스트림 세팅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4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발로란트 선수들도 여기 있는 WASD,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키죠. 요 키만 극단적인 래피드 트리거 세팅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마우스는 그대로 둔 채 키보드 브레이킹 에임으로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이거? 안 튀죠 지금? 되게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느낌 괜찮습니다. 이거 느낌 괜찮아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만세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성능도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은 LED가 켜지면서 더욱 돋보이고 편리한 웹 소프트웨어까지 지원되며 마우스 이동거리도 확보해주는 75% 배열에 오랜 시간 게이밍을 해도 부담없는 가벼운 키압까지 더해진 M-Choice Z75는 꽤 괜찮은 게이밍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